네, 반갑습니다. 조컵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케번 루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케번 루니가 5번이 아닌 저 36번을 달고 있었을 때는 바로 케번 루니의 NBA 초년 시절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루니의 팔 근육이라든지 또 어깨는 원래 넓었던 선수지만 전체적으로 턱선이라든지 굉장히 얇고 날카롭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케번 루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득점력이 좋은 그런 공격형 선수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골든스테이트라는 굉장히 화려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팀으로 오면서 엄청나게 큰 역할 변화를 수행해야 했죠. 몸집을 키우고, 자, 물론 치명적인 고관절 부상이 있긴 했습니다만 내가 더 이상 이제 프레임을 얇게 가져가서는 NBA에서 빅맨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내 스피드를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내 퀵니스가 느려진다고 하더라도 몸집을 불려서 완벽한 블루칼라 워커형 빅맨으로 거듭나자라는 게 루니와 워리어스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런데 케번 루니도 조금씩 나이를 먹고 있고 아직까지 20대 후반이긴 합니다만 지난 시즌 생애 최악의 경기력에 그쳤습니다. 연속 출전 경기도 기록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만 본인만의 결국 DNP로 인해서 끊기는, 자, 그런 어떻게 본다면 좀 루니 팬들 입장에서는 마음 아픈 그런 장면들까지 있었는데 그 케번 루니가 또 다른 변화를 감행했습니다. 무려 살을 15kg 가까이 빼고 나섰는데요. 그 덕분에 루키 시즌 때의 체형으로 다시 돌아온 루니가 됐습니다. 자, 케번 루니, 일단 스티브 커 감독이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청을 했냐? 루니에게 더 많은 슛을 던져라. 그리고 살을 빼라. 이런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케번 루니 본인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지난 시즌에 겪었습니다. 결국에는 스피드가 저하되면서 스위치를 했을 때 완전히 상대 메인 볼핸들러 슈터들의 타겟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케번 루니 본인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살을 더 빼서 잃어버린 퀵니스와 스피드를 찾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케번 루니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나 진짜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시즌은 조금 달라질 것이다. 내 경기를 확장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자체를 더 늘려갈 거다. 그리고 나서 더 나는 성장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나는 슛을 더 많이 던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슛을 더 많이 던진다는 게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서 골 밑에서 득점하고 그 다음에 덩크하고 엘리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능동적으로 슛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빅맨들이 능동적으로 슛을 던지기 위해서는 인사이드만 머물러 있다? 될까요? 안 되죠. 안 그래도 붐비고 비좁은데 거기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인 즉슨 케번 루니가 외곽 슛을 더 많이 던질 것이다 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꾸준하게 외곽 슛을 연습해 왔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3점도 던지고 또 미드레인지 슛도 던지는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스티브 커 감독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발전을 원했다. 스티브 커 감독이 이런 부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나도 내 스스로의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시즌은 상당히 많이 여러분께서 놀랄 거다. 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스티브 커 감독의 요청사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도 내 경기를 더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실전에서 보여주지 못했지만 꾸준하게 내 경기를 확장시키고 또 슛 연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3점과 미드레인지를 더 많이 던질 것이고 아마 여러분은 깜짝 놀랄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와는 별개로 케번 루니의 프로에서의 3점은 거의 효율이 없었습니다. 3점 시도도 거의 없었고 성공률도 16.7%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드골은 NBA 통산 58.3%니까 기름손 유형과는 거리가 멀었고 굉장히 슈팅을 잘 받아서 먹는 그런 선수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루니 본인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계를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리그에서 가장 스크린 플레이가 많은 팀이고, 그렇다면 루니가 인사이드면 머무는 게 아니라 퍼리미터, 네일, 그 다음에 때로는 정말 딥3를 던지는 그 하이 스크린 지점까지 나와서 스크린을 걸어야 되는데 루니가 할 수 있는 건 뒤뚱뒤뚱 골 밑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죠. 근데 롤을 하려면 스피드가 빨라야 돼요. 발이 빨라야 됩니다. 그런데 느리다 보니까 케번 루니를 활용하는, 루니가 능동적으로 나서는 그런 득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NBA에서의 그런 선수 생활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려면 기본적으로 팝이 돼야 됩니다. 스크린을 걸고, 롤은 일단 골밑까지 거리도 멀죠. 그리고 빨라야 됩니다. 하지만 팝은 내가 정말 팝 튀어나와서 슈팅을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행거리가 짧아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슈팅만 되면. 그걸 케본 루니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케본 루니는 2점 야투가 대부분 확률 높은 페인트존 득점, 그리고 받아먹는 득점이 대다수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케본 루니가 아예 슈팅에 뭐 재능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케본 루니의 대학교 때 3점, 물론 표본은 적습니다만 41.5%였어요. 53개를 던져서 22개를 넣었습니다. 자, 이 말은 만약에 케본 루니가 워리어스가 아닌 다른 팀으로 갔다면, 또 다른 지도자들을 만났다면 이 케본 루니의 슈팅에 대한 이런 안정성, 그 다음에 잠재력을 더 발현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리어스에서는 워낙 역할이 한정적이고 워리어스 빅맨들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좀 몇 가지 그런 일에 특화되다 보니까 루니는 그냥 슈팅을 봉인을 한 거예요. 하지만 대학교 때를 보시면 마치 앤서니 데이비스는 플레이를 하거든요. 내가 공을 몰고 왔다가 하이포스트에서 볼 뿌렸다가 피켓롤을 직접 지시하기도 하고 뭐 볼 핸들링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경기를 끌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별 5개짜리 유망주였던 건 수비력도 뛰어났지만 결국 공격력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루니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꺼내고 싶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변화를 감행하겠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찍힌 사진입니다. 케본 루니의 개인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 루니 보시면은 지금 뭐 배 홀쭉 들어갔죠. 그 다음에 케본 루니가 고관절 부상을 입고 나서 굉장히 느려졌는데, 지금 뭐 상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스몰 포워드 같은, 약간 윙 같은 그런지 몸매로 돌아왔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스피드와 퀵니스를 살리지 못한다면 나는 이대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15kg 이상을 감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루니의 고등학교 때 플레이를 보시면, 자, 거의 뭐 윙처럼 뛰죠. 자, 그리고 3점도 쭉쭉 던집니다. 자, 체형도 그렇고 지금 뭐 볼 핸들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프로 레벨과는 다르죠. 자, 하지만 자, 이런 능력들을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선수였고, 그래서 한때는 뭐 약간 듀란트 같은데 이런 평가도 받았었어요. 자, 지금도 몸매 보시면 허리가 쪽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즌까지의 뭐 그런 몸이라고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벌크업을 했던 선수가 아니었어요, 루니는. 자, 물론 케본 루니의 저 약간 이렇게 수줍어하면서 던지는 슈퍼는 여전하지만 이 장면만 보더라도 루니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날렵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뭐 케본 루니의 역할이 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루니는 슈터들을 살려주는 든든한 스크리너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더이기도 했었고요. 자, 하지만 생애 최악의 시즌을 보낸 이후에 체중을 크게 감량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자, 날씬한 체구 덕분에 이제 스피드는 키울 수 있게 됐어요. 뭐 지난 시즌처럼 작고 빠른 가드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빈도 자체는 줄겠죠. 물론 완벽하게 미스매치 상황을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자, 그런데 기존에 상대하던 매치업을 맞아서는 얼마나 활약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여전히 흔히 말하는 몸빵용 뭐 수비형 빅맨, 그 다음에 덩어리 빅맨은 아직도 뭐 니콜라 요키치라든지 힘이 좋은 선수들을 상대할 때는 효율이 큽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미스매치를 잘 견딘다고 해도, 나보다 작고 빠른 선수들을 지난 시즌까지보다는 더 잘 대응을 한다고 해도 나보다 크고 강한 5번, 그러니까 케본 루니가 사실 5번 치고 키가 크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4번을 볼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5번인데 나보다 크고 강한 5번 상대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길을 또 뭐 벤치로 돌릴 수 있겠죠. 그러면 루니와 함께 빅맨을 구성하는 그런 선수는 누가 있을까? 결국 드래먼드 그린과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입니다. 샤리치도 떠났고, 그런데 드래먼드 그린은 슬슬 이제 나이를 먹고 있죠. 그 다음에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는 이제 2년 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잭슨 데이비스도 뭐 아직까지는 노련한 수비를 기대하기에는 이제 갓 루키 시즌을 보낸 선수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워리어스의 5번 그 빅 자리는 여전히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지난 시즌에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가 맹활약을 했지만 또 2년 차에 언제 슬럼프에 빠질지, 또 언제 부진한 구간이 나타날지는 또 모를 일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케본 루니가 살을 빼고 드레이먼드 그린이 여전히 훌륭한 수비수고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라는 정말 2라운드 흙 속의 진주를 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워리어스의 빅맨 포지션은 다른 팀들에 비해 약한 편이죠. 자, 골든스테이트는 계속해서 뭐 지역지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또 트레이드를 또 계속해서 고려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주말에 올려드렸던 영상대로 만약에 조나단 쿠민가가 10월 21일까지 팀과 연장 계약을 맺지 못하고 또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가까워졌는데 워리어스의 성적이 기대 이상이야. 그리고 쿠민가 캠프 쪽에서는 계속해서 뭐 200밀, 220밀을 원한다.
그런데 골든스테이트가 원하는 거는 그보다 70mm, 80mm 적은 금액이잖아요. 간격을 계속해서 줄이기가 어렵다면 정말 쿠밍가를 활용해서 또 트레이드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기보다는 채워야 될 포지션은 저는 5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루니가 더구나 더 살을 빼고 나선다면 완전히 상대의 덩어리 센터를 막을 수 있는 선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트레이드를 모색한다면 5번 자리가 첫 번째 저는 채우는 스팟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케번 루니가 살을 15kg을 뺐고 본인도 지금 마인드셋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도 늘 케번 루니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고 뭐 미안하다 이런 표현밖에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팀이 원하는 대로 본인의 역할도 받고 본인의 체형도 받고 완전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조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희생하고 또 노력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케번 루니가 어느 정도 바뀐 역할에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그런 루니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케번 루니 더 이상 뒤뚱뒤뚱 되면서 인사이드 들어가서 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선수라기보다는 굉장히 샤프해지면서 픽앤롤과 픽앤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15kg을 뺀 케번 루니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